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인 단독자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올린 영상이 좀 많이 대중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식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영상이었죠. 그죠? 그런 영상을 올리면은 좀 조회수가 제가 이제 찍는 영상들의 평균적인 조회수보다 훨씬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회수 늘려가지고 어그로 끄는 게 제 채널의 목적이 아니고 지식을 전달하고 같이 공부하고 제가 발전하는 게 제 채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이톤처럼 황금마차를 탔다고 해가지고 다른 길로 이제 샛길로 가가지고 땅으로 추락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저의 선로, 지성의 선로, 지식의 선로를 힘차게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경로를 이탈하는 일은 없다. 근본에 충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헬덜린의 시 30대 중반, 초반 이때쯤에 쓴 걸로 알고 있는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제 초안이었는데 이 시가 초안본이에요. 완성본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이 시에 대해서 이제 읽어드리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이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름이라서 이제 거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문을 이제 다 열어놓고 촬영을 하고 있어서 밖에서 이제 세간의 소음이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중에 좀 방해가 되실 수가 있는데 정말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시는데 방해가 좀 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신성의 한 영상이다. 세속의 사람들이 모두 하늘 아래를 떠돌 때 이들은 하늘을 본다. 그러나 어떤 문자를 들여다보듯이 읽는 가운데 인간은 무한을 본뜨고 풍요로움을 본뜬다. 자, 여기서 헬덜린의 시 자체가 아폴론적인 것과 그리스도교적인 것의 어떤 융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숭고한 이상을 찾아 나가는데 가장 적합한 인간성과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그것의 방해작용도 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더 고양시켜주는 더욱더 확장시키고 성장시켜주는 이러한 주변 환경의 그런 어떤 결합 그리고 시너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데 인간의 삶 또한 그러한 차원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헬덜린은 신성한 한 영상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영상 자체가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죽을 때 파노라마처럼 살아왔던 삶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살아온 삶 자체를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지 말고 그냥 하나의 흐름으로서 마치 헤르만 헤세가 얘기했던 강처럼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서나 흐르고 어디에서나 변함없는 물줄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강처럼 인간의 삶 또한 하나의 영상으로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속의 사람들이 모두 하늘 아래를 떠돌 때 이들은 하늘을 본다. 그 이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좀 남다른 비범한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헬덜린 역시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비범하고 좀 남들과 다른 어떤 감수성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되게 예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케플러라던가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세속의 사람들은 다 저 높은 천공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처해져 있는 삶, 위치, 오로지 그런 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냥 하루가 뭐다 하고 마트 가서 술 사오고 술 마시고 또 출근하고 술 마시고 출근하고 나는 왜 이래 이러면서 더 높은 걸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삶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삶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세계가 나와 다른 과거가 어떻게 형성되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는지 지금의 세계를 구성해 왔는지를 기억조차도 못하고 알고자 하지도 않는 인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세속의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 아래를 떠돌고 있어. 홀리스틱하지 못한, 그러니까 신성하지 못한 아래를 떠돌고 있을 때 이런 신성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뭐겠어요? 하늘이 뭐냐면 바로 내가 있게 만들어준 그 근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근원을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바로 나의 머리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듯이.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대지도 인간을 지탱하고 있는 근원이겠지만 천공도 인간을 품어주는 근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을 품어주는 게 인간을 아래서 떠받치는 것보다도 더 숭고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관념적으로 봤을 때. 이건 뭐 여러분들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문자를 들여다보듯이 읽는 가운데 인간은 무한을 본뜨고 풍요로움을 본뜬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아무리 세속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어려움, 곤경에 처해가지고 쳇바퀴 같은 삶, 메비우스의 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속적인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가슴 속에는 약간 니체가 얘기했던 것처럼 형이상학적 본능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형이상학적 본능은 우리가 세속적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그 대표적인 것, 바로 문자, 그죠? 워드를 들여다볼 때, 이건 비유적인 메타포인데, 그 문자를 읽는 가운데에서도 거기서 뭘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더 한층 깊은 의미, 더 초월적 의미, 내포된 의미, 함축적 의미를 찾는다. 그래서 거기서 무한을 본뜬다, 풍요로움을 본뜬다라는 거는 바로 무한과 풍요로움은 세속에 갇혀져 있는 어떤 그런 척박하고 답답하고 삭막한 그 삶의 카테고리, 그 과정 속에서는 알아볼 수 없는, 찾아낼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요소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본떠낸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세속적인 것을 얘기하고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문자를 볼 때조차도,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살아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되게 의미심장한 아주 의미심장한 연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단순한 하늘이 도대체 풍요롭단 말인가? 은빛 구름들은 활짝 핀 꽃과도 같다. 그러나 거기로부터 이슬과 습기가 비처럼 내린다. 자, 단순한 하늘이 그러면은 도대체 그럼 풍요로운 게 맞냐? 아닌 것 같은데? 왜냐? 하늘에서는 이슬과 습기가 비처럼 내릴 때가 있어. 인간을 품어주는 것 같지만 마치 운명이 장난치듯이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파산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 사람이 삶의 이유이자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하늘이 풍요롭지가 않은데, 하늘은 결핍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구름이 항상 맑지도 않고 푸르지도 않아. 은빛 구름조차도 있단 말이야. 근데 활짝 핀 꽃과도 같다라고 왜 설명할까요? 거짓말을 하는 걸까? 아니죠. 활짝 핀 꽃은, 발음이 잘 안 돼. 활짝 핀 꽃은 화무시비롱 아시죠, 여러분들? 무슨 뜻이죠? 꽃은 시비를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게 핀 꽃도, 그죠? 그것처럼 일시적이야. 어느 순간 다시 새옹지마처럼 이런 어두운 상황이 닥쳐. 운명의 장난처럼. 그러나 그 푸르름이 꺼져버리면 단순성은, 그 단조로움은, 대리석을 닮은 단조로움은 광석처럼 풍요로움의 표시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소멸하고 생성되고 빛나고 어두워지고 하는 그러한 단순함이 오히려 광석처럼, 그런 자연의 단순함이 광석처럼, 광석은 어때요? 가공되지 않으면은 빛나지 않지만 다이아몬드처럼, 석탄이 가공되고 해서 다이아몬드처럼 단련되고 하면 빛나듯이 그 똑같은 광석처럼 풍요로움의 표시처럼 보인다. 단조로움 속에 이미 석탄 속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숨겨져 있듯이, 가능성이 있듯이, 대리석과 같은 단조로움 속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이거 되게 멋있는 표현인데,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대리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대리석을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다. 대리석 안에 있는 가능성, 원래 들어있었던 잠재력을 내가 끄집어 내줄 뿐이다. 그것은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나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껍질을 벗고 허물을 벗을 수 있도록 허물을 벗겨내주는 인간일 뿐이다라고 자신의 천재성을 약간 과소평가하는 듯이 겸손한 모습으로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겸손한 듯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것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다비드상이라던가 피에타, 모세, 이런 상들 있죠. 조각상들, 그런 것들, 부오나루티의 조각상들 한번 보시면은 단순성, 대리석에서 느껴지는 그 날 것 그대로
척박하게 제대로 가공되지 않은 직사각형과 같은 평행사변형과 같은 대리석들이 그 단조로움이 광석처럼 풍요로움의 표시처럼 어떻게 느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보여지는 것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가능성을 볼 수 있고 새로움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이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순한 초안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헐덜린의 시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낭독 및 해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